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어류, 유방암의 폭증, 방사능 사태, 왜 지금 요오드를 챙겨야 할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를 봤어요. 체르노빌이라고. 체르노빌 드라마를 보면은 1986년 4월 26일 날 새벽 1시에, 지금은 우크라이나죠.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 4호기가 안전 테스트 중에 노심이 과열돼서 폭발해 버린 사태가 벌어졌죠. 그걸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건데, 방사능 사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요오드 131이고, 그 다음에 세슘 137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갑상선암이나 백혈병이나 불임이나 기형출산, 자살, 아니면은 PTSD 이런 외상성 장애,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런 게 있은 후에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또 터졌죠. 2011년 3월 10일입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랑 쓰나미가 와가지고 디젤 비상 냉각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노심이 과열돼가지고 수소가스가 축적이 돼가지고 폭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처럼 노심이 파괴된 건 아닌데, 원자로 그 경납 용기 외부 건물이 폭발이 돼버렸죠. 그래서 증기 형태로 대기랑 해양으로 유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사태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체르노빌 드라마를 보면은 무시무시한 게 소리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구토를 하고 오심을 하고 입에서 출혈을 토하고 호흡을 못하고 피부에도 다 출혈을 하고, 그 다음에 뇌 부종까지 와서 이런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소아 갑상선 암이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죠. 그러니까 후쿠시마형 건강관리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2년까지 해보니까 18세 이하의 그 어린 애들의 갑상선 암 또는 의심 사례가 293건이 보고됐다. 그러니까 통상 기대치보다 거의 20배에서 50배가 높은 발병률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런 것들을, 정부 학회들이 이거는 검증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방사선과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제3자 한국이나 독일이나 이제 외부에서는 명확히 방사선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제 백혈병도 많이 생겼는데, 공식적으로 증거를 많이 좀 드러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정부가 전국의 암 등록 시스템에 그 후쿠시마에서 피난한 사람들, 거주해서 하다가 사고 이후 이탈한 사람들을 제외해버렸어요. 통계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환자들이 그 현지 병원 말고 딴 쪽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통계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일부 의사라든지 시민단체는 백혈병,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질환 등의 증가를 언급했으나 학술지 게재는 차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오드는 여러분들 갑상선 검사할 때 TSH 검사하죠. TSH가 올라가는 상황은 갑상선 저항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요오드를 흡수해야 될 때 TSH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NIS 수용체, 나트륨 요오드 수용체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거기다가 요오드를 흡수하라고 신호를 주는 게 TSH예요. 근데 이름을 잘못 줬죠.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아니고 아이오다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게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인 요오드 장기라고 하면은 유방도 있고, 자궁난소, 전립선, 뇌, 뇌하수체, 간, 췌장 이런 것들, 분비 장기가 다 요오드 장기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이 이런 요오드 장기에 노출이 되면은, 그래서 장기들이 침착이 되면 기능이 이상도 오고 염증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오드가 사실 필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중금속 중독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은 이 어류들, 특히 이제 큰 참치, 연어 이런 애들이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한 3년 동안 육식을 안 하고 생선만 먹었더니 수은이 진짜 그래프를 뚫고, 그래프 길이보다 한 3배 정도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계속 요오드 먹어서 뺀 기억이 있어요. 요오드랑 다른 거를 같이 해서 셀레늄이나 이런 걸로 해독시킨 기억이 있는데, 사실 수은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오드의 하루의 적정 보충량을 15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신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정도의 용량이고, 동해 연안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5mg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에 있는 갑상선뿐 아니라 유방, 난소, 간, 췌장, 자궁 이런 모든 분비 장기를 방사선 요오드가 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량이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는 요오드가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진료를 받는데 수은 중독인데 다른 병원에서 킬레이션을 많이 마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수은은 킬레이션으로 안 빠집니다. 옛날에는 뭐 DMPS, DMSA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수은만 중독이 있는데 킬레이션을 많이 맞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수은 해독에 도움을 주는 셀레늄, 아연, 이런 다른 마그네슘 이런 다른 미네랄들을 더 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요오드를 먹으면은 킬레이션 맞을 필요가 없어요. 수은을 비롯한 다른 중금속들이 다 같이 빠지니까 따로 닌거를 맞을 필요가 없죠. 킬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해독 목적으로도 요오드가 중요하고, 근데 150 마이크로그램 먹어가지고 중금속이 안 빠져요. 우리가 미역국 한 그릇이 한 1.5mg 내지 1.8mg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먹어도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한 6.25mg이라든지 조금 늘리면 12.5mg이든지 이 정도는 먹어야 그 중금속도 잘 빠지고 해양이 오염돼 있잖아요. 내 몸에 요오드 장기가 요오드로 포화되게 만들어야 방사선 요오드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유방암이 여성암 1등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유방암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게 요오드죠. 요오드 고용량만 먹어도 유방암이 줄어듭니다.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요오드로 치유하는 유방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번역한 지가 현재 뭐 유통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오드를 먹으면 요오드는 유방암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고용량을 먹으면은 유방암에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를 하루에 15mg 이상 먹으면 델타 요오드 락톤이라는 항암 물질이 생겨나서 우리 몸의 요오드 장기, 그러니까 분비 장기에 있는 암을 공격하고 줄이고 이런 효과가 있다. 보면은 이런 연구도 있죠. 폐암에다가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쓸수록 폐암의 사이즈가 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가 뭐 비타민C도 있지만 요오드도 그런 항암 효과를 보이고, 특히 이제 환경 호르몬들, 농약, 제초제, 플라스틱, 스티로폼 뭐 이런 것들에 민감한 호르몬 장기 암이 폭증하는데, 그런 것들에 제일 노출이 잘 되는 게 오로지 지방으로만 되어 있는 장기가 유방이기 때문에 지방 독소가 당연히 많이 쌓이죠. 요오드가 이런 유방에 생기는 암을 억제해 줄 수가 있고 보호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유방암 이런 예방 목적으로도 그 유방 전용 요오드 같은 게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복용할 때는 반드시 그 루골 솔루션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통되는 것들은 대부분 루골인 솔루션 비율인데 포타슘 아이오다이드와 아이오다인이 섞여 있는 비율이죠. 근데 어떤 요오드 제품을 봤더니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단일 제제로 된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오래 먹으면은 갑상선 자가 면역의 증가, 피부에도 뭐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방사선 사고가 생겼을 때 직후에 대처하는 그런 용도로 국가에서 이제 비축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뭐 방사선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요오드를 한 최소 50에서 100mg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어야 방사선 요오드가 몸에 들어온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요즘의 시대는 조금 더 요오드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다. 그 이유가 중금속 중독, 해양의 방사능 오염, 호르몬 장기 암 증가, 특히 유방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할 때 그 CT 많이 찍잖아요. CT를 찍으면 이제 뭐 수명이 짧아진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 이제 전신 CT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부 CT, 뇌 CT, 흉부 CT, 복부 골반 CT, 전신 펫 CT, 이거를 한꺼번에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건 전신 펫 CT고요. 이거는 20에서 25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한 번 찍을 때마다. 물론 40W의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은 50%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간 간격을 두고 하면은 그렇게 사망은 아니래도 몸이 이제 점점 건강하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신 CT를 몇 번 찍으면 40W에 도달하는지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이제 전신 CT를 한 번 찍을 때 44mS의 방사선에 노출되거든요. 91회를 찍으면 40W에 도달합니다. 근데 이제 암이 걸려서 아니면 혹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뭐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자주 찍는다. 물론 91회를 찍을 분은 없겠죠. 근데 이게 많이 전신 CT를 찍을수록 나는 방사능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것도 내 몸에 있는 그 영양요법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받쳐줬을 때 이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펫CT는 뭐 전이를 찾는 데 주로 쓰이지만 방사선 동위원소를 직접 주입을 하기 때문에 특히 누적되는 피폭량에 민감해요.
그래서 PETCT는 정말 가끔 찍고, 되도록이면 이런 방사선보다는 MRI, 아니면 요즘에 이제 그 암 줄기세포를 보는 CTC 검사, 뭐 액상생검,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그러죠. MRI보다도 한 8, 9% 정도 정확도가 있고, 암이 육안으로 보기 전에 줄기세포를 먼저 찾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검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눈에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게 없어도 DNA가 직접 손상이 돼서 이중 가닥이 절단이 되고요, 복구 불가능하게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서 에너지를 못 만들고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세포막이랑 단백질이 붕괴돼 버리고, 줄기세포도 파괴돼서 조직이 재생이 안 돼서 장기가 괴사돼 버리고, 면역세포들은 전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침입에 무방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방사선 상태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체르노빌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그냥 밤하늘을 보면서 그 연기 올라가는 거를 되게 아름답게 바라보는데, 그 옆으로 이제 그 방사선 폭발할 때 자네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마치 불꽃 터지는 장면을 보듯이 이렇게 연인들이, 가족들이 그걸 바라보는데, 밤하늘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면은 보통 3주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서 노출이 되면은 바로 병원을 가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멀쩡해. 근데 한 1, 2주만 돼도 피부가 검붉게 괴사가 되고, 장 내벽도 헐고, 눈과 입에서 피가 나고, 엄청난 활성산소 때문에 얼굴과 팔과 피부가, 복부 이런 데가 노인처럼 쪼그라지고 잿빛으로 변색이 되면서 신경계가 붕괴가 되다가 정신이 붕괴돼서 정신이 흐릿해지고 3주 이내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사선의 위험성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대 시대는 방사선 요오드에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중속도 많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들이나 어떤 균도 내성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요오드의 고용량 섭취라든지 비타민C의 고용량 섭취가 더 중요한 시대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됐으면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